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천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륜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큰 번제를 쥐어도 내 뒤에서 나를 품어줄 사람은 가족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뱃속에 이렇게 잉태가 됐을 때 딱 갑자기 이제 부모도 자각을 하면서 모성애! 부성애! 이러면서 갑자기 모성애와 부성애가 뿜뿜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받는 교육 보면은 그냥 진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뭐 사망을 하고 아이는 살리고, 그리고 뭐 아이도 막 커가지고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눈뜨게 해주고 막 이런 사랑, 이거에 대해서 정말 1차원적인 교육을 받던 세상이었어요.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었거든요. 뭐 그런 책도 없고 그런 다양한 가정에 대한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교육이 없었어요. 그런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 자녀가 이렇게 생긴다마자 갑자기 막 모성애가 뿜뿜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면 이 자녀가 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막 임신을 했어. 배가 이렇게 막 나와.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한데 이 불편함이 이 아이한테 꽂히는 거야. 니 때문에. 네가 지금 내 뱃속에 있어서 겁나 짜증나고, 네가 뱃속에 있어서 정말 너무 무겁고 화가 나고 네가 날 괴롭혀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여전히 이런 게 강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잖아. 난 사실 이게 강요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선이 요구되는 사회야. 그런데 이 시선은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하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는 것 같아. 봐봐.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으면은 당연히 아이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내 부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부양을 할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 봐봐. 부모님 보고 싶어 하잖아. 막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그리울 때. 그럴 때 알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엄마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이제 밥도 사다 주고 알아서 효를 행한단 말이야. 이게 내 생각엔 사랑의 굴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받았으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녀에게 부양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 강요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아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너는 부모님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은 널 사랑할 거고, 부모님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너를 아끼고 너를 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럼 이 아이들은 다 똑같은 교육을 받잖아? 근데 다 똑같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다 다른 가정 속에서 살아가잖아. 이 아이 생각에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아. 부모가 날 학대해. 근데 주변에서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거래.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지. 우리 부모도 부모니까 날 사랑할 거야. 부모가 날 사랑할 거라는 그 일말의 끈을 놓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정을 계속 갈구해. 근데 이 부모에게서 돌아오는 건 학대야.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깨달으면서 성장을 하겠지. 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난 자라고 있구나. 나는 이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다. 난 이 가정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거야.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아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아이, 부양을 포기한 아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륜이라는 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진짜 많은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아이가 커서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혐오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계속 인식을 시키는 행동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행동에 있어서 이 행동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크고, 이 행동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싫을 거야.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를 거야. 그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가 정말 소수일까?
전 이게 정말 소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을 다양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강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아이가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부모랑 거리를 두고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정상적이면 사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부모랑 거리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요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 부모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긴 해야 돼. 너무 부모한테 의존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 당연히 거리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더 먼 거리를 두고 산다거나 아니면 아예 절연을 해가지고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성인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랑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나는 부모랑 연을 끊고 산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무례하게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부모랑 어떻게 연을 쉽게 끊어. 나는 이때 되게 무서웠거든. 왜냐면 이 사람이 절대 쉽게 끊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쉽게 끊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잖아. 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진짜 무례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약간 2차 가해 수준인 거지. 내가 보기엔 그랬어. 왜냐면 이 사람은 얼마나 힘겹게 죄책감을 느껴가면서 부모랑 거리를 두고 진짜 많이 울고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죠? 그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해왔던 그 행동을 한순간에 다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엄청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게 아닌데? 나는 그래서 진짜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 지인이 나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 그래서 상담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 거였어. 자기가 맛있는 걸 먹으면 아픈 엄마가 생각이 난대. 그래서 죄책감이 너무 밀려온대. 너무 미안하대. 그리고 자기가 좋은 옷을 입으면 우리 부모님은 평생 이런 것도 못 입어봤을 텐데 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막 죄책감이 너무 들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우울하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슬프고 우울할 게 아니야. 근데 부모의 거리가 너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줬던 조언이 그거였어요. 너는 부모와의 거리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너는 너무 부모랑 너를 동일시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부모랑 자녀는 동일시돼서 생각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정말 부모의 감정이냐?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이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좋고 내 자식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내 자식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구나 라면서 감사해야 되는 게 부모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부모님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은 네 부모의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아마 사회적으로 우리가 강요받는 그 시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효를 해야 되고 부모는 널 맹목적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요구를 이제 교육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가 너만의 해석을 해서 네가 상상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냐. 네가 스스로 너에게 지금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정말 네가 부모를 위한 삶을 살 거면 네가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진짜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지 왜 네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를 스스로 힘들게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 거래. 이렇게 상담이 끝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에게 요구되는 이 사회적인 시선뿐만 아니고 저는 약간 부모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로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난 진짜 너 같은 자식 낳아보라는 게 약간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학대받은 아동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이제 케어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난 내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이 정말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괴팍한 행동이었는지 나는 알겠다. 난 널 더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말이 왜 싫으냐면 너 같은 자식을 낳아봐라는 말은 난 잘못이 하나도 없다. 다 네 잘못이다. 모든 책임과 모든 잘못을 다 전가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별로인 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얘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치유를 받고 아이를 낳으면 이게 반증이 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 항상 이런 많은 피해를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해자는 정말 이런 내용을 보지도 않는데 항상 피해자만 이런 내용을 본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섭취하는 이유는 내가 예전에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공감을 받고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이해를 받고 서로 이렇게 다독여주는 마음을 받고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치유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만 진짜 이상한 동떨어진 깐따삐아 성인이 아니었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부모한테 학대를 받은 게 아니었어.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이해받고 하면서 치유를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분들이 이런 상처와 관련된 그런 영상물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거든요. 섭취하는 이유가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거에 또 너무 큰 상처를 안 받고 너무 많이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주고 싶은 조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부모와의 연을 끊고 거리를 두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죄책감은 부모가 나한테 했던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배반하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인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인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답을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감정인지 요구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부모랑 거리를 두는데 조금 더 쉽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